안녕하세요. 뜨는 김뜨개입니다. 이번 영상은 라운드넥 베스트 함께뜨기 영상입니다. 이전에 업로드된 라운드넥 조끼 영상을 이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기존의 영상보다 지금 이 방법이 뜨는 방식과 사이즈 조절이 용이하고 변형이 자유로워 훨씬 유용하실 겁니다. 그러면 같이 시작 코스를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뜨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게이지입니다. 게이지가 무엇이냐면 가로, 세로 10cm 편물 안에 가로는 몇 코, 세로는 몇 단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게이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완성된 사이즈가 어떻게 나올지 전혀 가늠할 수 없고 시작 코스조차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자신만의 게이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래요. 저의 게이지는 5mm 대바늘을 이용하고 메리아스 뜨기를 기본으로 해서 가로 20코, 세로 26단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시작 코스를 계산해 볼게요. 이 라운드넥 베스트 뜨는 방식은 탑다운입니다. 그래서 어깨 길이에서 시작할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몸이 생겼다고 대략적으로 가정을 해보면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깨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소매 쪽 고무단이 더 추가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 실제 어깨 길이는 조금 더 넓어지겠지만 우리가 시작 코스를 계산할 때는 고무단을 제외하고 계산해 줍니다. 실제 옷을 딱 보면 어느 부분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일자 길이입니다. 고무단은 제외하고요. 여자 치수가 아닌 아이 사이즈를 뜨거나 남성 사이즈를 뜰 경우 잘 입는 옷에 이 부분을 딱 재어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성 치수를 정할 때에는 저는 30cm에서 40cm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정하거든요. 사이즈별로 차등을 주시면 됩니다. 이 레시피는 드롭 숄더 디자인으로도 변경 가능해요. 어깨 길이를 더 늘려서 드롭 숄더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깨 길이는 32cm에서 48cm 정도의 차등을 두며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고요. 어깨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자로 재어진 길이입니다. 여기서는 어깨 딱 맞게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 드롭 숄더 스타일은 살짝 배제하고 일반적인 어깨 길이에 맞추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M 사이즈를 작업했는데요. 이 S 사이즈, M 사이즈, 라지 사이즈, X 라지 사이즈 이렇게 사이즈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옷을 만들 때 어떤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깨 길이, 내가 잘 입는 어깨 길이를 재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34cm를 기준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작 코스를 계산해 볼게요. 34cm에 1cm 게이지 2코를 곱해줄 겁니다. 이때 이 2코는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우리가 게이지를 확인했을 때 이 게이지는 메리아스 뜨기 10cm, 10cm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10cm에 20코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cm에 2코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가로, 세로 1cm 게이지로 환산해서 진행하시면 꽤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34 곱하기 2를 해주면 총 68코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이 어깨 길이가 68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게이지로 내 몸에 딱 맞는 치수를 결정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뜨고 싶은 실과 실이 추천하는 호수의 바늘을 준비합니다. 게이지가 5mm였죠? 5mm로 작업할게요. 5mm 바늘을 준비하고요. 실은 내가 뜨고자 하는 치수의 3배 정도 되는 길이를 남겨두고 매듭을 지어줍니다. 매듭에 바늘을 넣어주고요. 첫 코를 만들어줍니다. 일반적인 코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아까 우리가 68코를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68코를 만들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코수를 68코 만들었다면 편물을 뒤집어서 앞면부터 시작할게요. 코를 만든 1단을 겉면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앞면을 확인하는 기준은 이렇게 코 밑을 가로지르는 볼록볼록한 가로선이 있으면 앞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면은 모두 안뜨기로 뜹니다. 그리고 편물을 다시 돌려 겉면이 되었습니다. 겉면일 때는 이렇게 V 모양의 코 모양이 보이는 것을 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겉면에서는 모두 겉뜨기를 뜹니다. 다시 편물을 돌려 앞면에서는 모두 안뜨기로 뜰 건데요. 이렇게 볼록볼록한 면이 있는 부분을 앞면이라고 봅니다. 모두 안뜨기로 떠줍니다. 이때 단수를 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V 모양이 보이는 코부터 세워주시면 됩니다.
1단, 2단, 3단, 그리고 바늘에 걸린 것까지 4단입니다. 현재 4단까지 진행했어요. 이렇게 겉면은 겉뜨기로, 앞면은 안뜨기로 뜨는 것을 반복하면서 대략 한 17, 18cm 또는 19, 20cm 이렇게 사이즈별로 늘려가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길이를 결정하셨으면 여기까지 몇 단을 떴는지 단수를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수 체크하는 방법은 제가 앞쪽에 소개해 드렸죠. 그 방법을 통해서 총 지금까지 몇 단을 떴는지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래요. 이유는 앞판을 뜰 때 여기까지 동일하게 뜬 후 암홀 눌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를 얼마나 떠야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때 두 번째로 계산해야 할 것이 가슴 단면입니다. 가슴 단면은 이 가슴 부분의 길이를 재어서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50cm를 기준으로 한번 작업해 볼게요. 50cm 정도면 꽤 넉넉한 품을 가지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50cm에 역시나 1cm 게이지 2코를 곱해서 100코를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편물은 이렇게 그냥 직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 암홀 늘림을 통해서 코를 늘려나갈 거예요. 코는 3단계에 걸쳐서 늘어나게 될 건데요. 첫 번째는 한 코씩 늘리는 대각선 늘림입니다. 두 번째는 가마코 늘림, 그리고 세 번째는 몸통을 연결할 때 가마코를 진행하는 부분. 여기서 코가 또 늘어납니다. 한 코씩 늘릴 경우에는 대각선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가마코 늘림은 둥글게 원만한 곡선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몸판 연결할 때 가마코를 진행하는 부분은 겨드랑이 밑에, 그러니까 암홀 지점이 되어서 요 3가지 늘림을 적절하게 병행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계산법으로 따지면 요 3개의 늘림을 모두 합해서 100코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32코를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늘림을 할 때 양쪽으로 나눠서 늘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주면 구간마다 16코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동일하게 16코, 16코 이렇게 늘려주면 되겠죠. 이 만들어진 코수를 1번, 2번, 3번에 적절히 배치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1번에서 6코 정도, 2번에서 6코, 3번에서 4코 정도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 16코가 늘어나게 되겠죠. 왼쪽에 16코, 오른쪽에 16코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총 단면으로는 32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체크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늘림이 모두 끝난 후 세로로 총 기장입니다. 여기까지 기장을 제가 여러 가지 실험해 본 결과 19cm에서 26cm 정도까지 변동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별로 자유롭게 진행하세요. 이 길이가 너무 짧아지면 겨드랑이 암홀이 좁아지고요. 지금 우리가 체크하는 19cm에서 26cm는 늘림이 모두 완료된 길이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역시 단수 게이지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22cm로 하고 싶어요. 22cm 곱하기 1cm 단수 게이지 2.6을 곱해주면 대략 57.2단이 나오고 짝수로 움직여야 하니까 58단으로 생각해주면 요 총 기장을 58단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신만의 늘림 방법들을 결정하셨으면 이제 늘림을 진행하시면 돼요. 우선 한 코 늘림입니다. 먼저 겉면에서 겉뜨기를 한 코 뜨고 난 후에 M1L 늘림을 할 겁니다. M1L은 중간에 싱거루프를 걸어 올린 후에 왼바늘에 걸어줍니다. 우리의 코의 모양과 동일하게 코의 오른쪽이 앞으로 오게 걸어줍니다. 그리고 바늘은 뒤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코의 뒷면으로 바늘을 넣어주고 겉뜨기 하듯 실을 감아 빼내어주세요. 이것이 M1L입니다. 이렇게 쭉 겉뜨기로 한 코 남을 때까지 진행합니다. 한 코가 남았으면 이번에는 M1R 늘림을 진행할 거예요. 역시나 싱거루프를 걸어 올려서 이번에는 코의 방향과 반대가 되게 걸어줍니다. 코의 오른쪽이 뒤로 가게 걸어줍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바늘을 넣어 겉뜨기 하듯 실을 감고 빼내어줍니다. 이것이 M1R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 겉뜨기. 이렇게 M1 늘림을 이용해서 한 코 늘림을 진행할 겁니다. 앞면은 모두 안뜨기로 떠주세요. 역시나 겉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M1 늘림을 몇 번 할 건지, 그러니까 한 코씩 늘림을 몇 번 할 건지, 그러니까 1번 늘림을 몇 번 할 건지 결정하셨잖아요. 그 횟수만큼 진행하시면 돼요. 겉뜨기를 한 코 뜨고 M1L 늘림 진행하고요. 한 코 남을 때까지 쭉 겉뜨기 한 후 M1R 진행하고 마지막 코 겉뜨기. 본인의 횟수만큼 진행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이제 원만한 곡선을 위한 두 번째 늘림, 가마코 늘림을 진행할 겁니다. 한 코씩 늘릴 때도 가마코 늘림을 사용해도 굳이 상관은 없지만요. 한 코 늘림을 할 때는 M1 늘림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모양이 예쁘고, 두 코 이상 늘릴 때에는 가마코 늘림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가마코는 이렇게 손가락에 실을 건 다음에 앞쪽에 바늘을 넣어 실을 걸고 손가락은 빼내주세요. 그리고 쭉 당겨주면 이렇게 코가 한 코 생깁니다. 저는 두 코 진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겉면을 쭉 떠줄게요. 가마코 늘림을 할 때에는 M1 늘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쭉 겉뜨기로 끝까지 떠줄게요. 모두 다 뜨고 왔다면 그대로 이어서 가마코도 두 코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앞면을 뜰 때에는 모두 안뜨기로 떠주세요. 끝까지 앞면을 뜨고 왔습니다. 본인의 코수에 따라서 여기서 가마코 두 코로만 끝낼 수도 있고요. 두 코 진행할 수도 있고요. 두 코, 세 코, 두 코, 네 코, 아니면 두 코, 세 코, 네 코, 이런 식으로 본인의 편물에 맞추어서 자유롭게 단수와 코수를 조절하시길 바래요. 가마코를 진행했으면 편물을 겉면으로 돌려 다시 끝까지 겉뜨기 해줍니다. 반대쪽에도 동일하게 가마코 코수를 지정해서 진행해주세요. 편물을 돌려 앞면은 모두 안뜨기로 뜨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늘림을 진행했습니다. 대각선 늘림과 가마코 늘림까지 진행했어요. 여기까지 총 길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19에서 26cm 정도 안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이 길이를 너무 짧게 잡지 마시고요. 최대한 넉넉하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아까 늘림을 진행할 때 우리가 3단계로 늘림을 나누었잖아요. 지금 1번, 2번은 진행한 것 같은데 3번 진행 안 했어요. 요것은 앞판 뜨고 난 다음에 앞판과 뒷판을 연결할 때, 몸통을 연결할 때 가마코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번, 2번까지만 진행하시면 돼요. 여기서 실을 한번 끊어줄게요. 이렇게 뒷판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앞판을 뜰 건데요. 앞판 코를 주울 거예요. 그때 겉면에서 코를 줍게 됩니다. 이렇게 V 모양이 있는 부분이 겉면이니까 이쪽에서 코를 줍고요. 왼쪽 어깨부터 먼저 주워 갈게요. 앞판 코는 몇 코를 주어야 될까? 어깨 코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진행해 볼게요. 어깨 코수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보통 저는 5에서 9cm 정도 사이로 잡고 사이즈별로 진행을 하는데요. 몇 cm를 결정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 목 너비를 꼭 고려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행한 어깨 길이는 34cm로 진행을 했죠. 요거는 3개로 나뉩니다.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그리고 목 너비 이렇게요. 저는 어깨를 6.5cm 정도로 잡아볼까 싶어요.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결정한 길이에요. 나는 어깨를 더 좁게 하고 싶은데, 나는 어깨를 더 넓게 하고 싶은데, 나는 목 너비를 줄이고 싶은데, 나는 목 너비를 더 넓게 하고 싶은데, 요 길이에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목 너비가 21cm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6.5cm를 게이지를 곱해서 코수를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5 곱하기 2, 1cm 게이지 곱해주면 13코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안목 늘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코수를 계산해 볼게요. 우리는 안목이 어떻게 생겼냐면 직선으로 경사뜨기를 뜰 때 생긴 단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한 코 늘림을 진행할 거고, 가마코 늘림을 통해서 원만한 곡선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판 양쪽을 연결하면서 가마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결국에는 암홀 늘림 계산한 거랑 동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총 68코를 만들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 코수거든요. 요 코수를 동일하게 앞판과 뒷판 만들어줄 예정인데, 우리가 어깨를 13코 주었잖아요. 그럼 필요한 코수가 42코 생기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 42코를 늘릴 때 1번 늘림, 2번 늘림, 3번 늘림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자신만의 늘림 코수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산하는 방식은 암홀 늘림이랑 동일하니까 적절하게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진행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요 길이가 6에서 7cm 정도 되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길이가 경사뜨기는 제외하고 늘림부터 총 늘림 끝나는 요 지점까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코를 한번 주워볼게요. 왼쪽 어깨를 주울 때에는 코수만큼 세워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목 안쪽에서 바깥으로 주워나가야 합니다. 여기가 첫 코 지점입니다. 세실을 가져와 고리를 만들고 이 고리를 바늘에 딱 끼워줍니다. 바늘을 걸고 빼내어주면 이것이 첫 코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V 중심에 바늘을 넣어 위에는 두 가닥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한 다음 한 코를 더 주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어깨를 쭉 주워주세요. 우리 13코 줍기로 했죠? 그래서 13코를 주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편물을 돌려 안쪽 면은 모두 안뜨기로 떠주세요. 이제부터 경사뜨기를 진행할 건데요. 경사뜨기 코수는 경사를 지게 할 기울기와 그리고 그만큼의 단수, 코수 이것들을 통해서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어깨 부분은 코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2코, 3코, 4코 안에서 움직여 주셔도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 3코를 겉뜨기 할게요. 그리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우리는 독일식 경사뜨기를 사용할 예정이에요. 첫 코를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준 다음 우리가 뜨고자 하는 실을 쭉 당겨 이 코가 2코가 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이 코는 사실 아랫단 코가 끌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2코가 된 것처럼 보이고요. 다음 코를 안뜨기로 떠야 하니 실을 한 바퀴 감아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남은 코를 안뜨기 2코로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겉면이 되었습니다. 겉뜨기는 그냥 겉뜨기로 떠주고요.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코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더블 스티치라고 하고요. 이것을 정리할 때에는 뜨는 방향에 맞춰서 그냥 떠주시면 돼요. 지금 겉뜨기를 뜰 차례이니까 이 2코처럼 생긴 애를 한 번에 바늘을 넣어 겉뜨기로 떠주면 됩니다. 이렇게 경사뜨기를 정리해 주었고요. 다음 2코를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편물 돌려주고요. 동일하게 더블 스티치 만들어주고 실을 앞으로 가져와 4코를 겉뜨기 합니다. 이렇게 경사뜨기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더블 스티치는 정리해주고 2코를 나아갑니다. 저보다 더 가는 실을 쓰시는 분들은 이 경사뜨기 코수를 조금 더 늘려서 비율을 배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경사뜨기를 쭉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사뜨기를 정리하고 난 후에 2코를 마저 뜨면 경사뜨기가 끝나게 됩니다. 아니죠. 안뜨기까지 떠주어야지 경사뜨기가 끝납니다. 안뜨기로 한 단을 쭉 떠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삼각형처럼 생기게 될 거고요. 우리가 이 기울기만큼 어깨의 경사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안목 늘림을 진행할 건데요. 첫 코를 KFB 합니다. KFB는요. 한 코를 뜨면서 2코로 늘리는 과정인데요. 먼저 겉뜨기 하듯이 한 코를 뜨는데 다 빼지 말고요. 이 상태 그대로 코의 뒤편으로 한 번 더 바늘을 넣어 겉뜨기를 떠줍니다. 그러면 한 코를 앞으로 한 번 뜨고 뒤로 한 번 떴다고 해서 KFB거든요. 한 코가 2코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끝까지 겉뜨기 해줄게요. 그리고 앞면에서는 모두 안뜨기로 떠줍니다. 지금부터 앞면은 모두 안뜨기로 뜰 거니까 생략할게요. 다시 겉면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KFB 해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겉뜨기, 앞면은 모두 안뜨기. 이것을 반복하면서 몇 회 진행해 줍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해 줬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각선 늘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대각선으로 늘어나게 되면 V넥처럼 되니까요. 여기서 약간 원만한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가마코 늘림을 진행해 줄 거예요. 그러면 편물을 살짝 뒤로 돌려서 가마코 2코 진행해 줄게요. 그리고 똑같이 모두 겉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앞면에서 안뜨기도 모두 한 단 떠줍니다. 이번에는 가마코 4코 해줄게요. 이 가마코 코수 역시 암홀 늘림과 동일하게 자유자재로 변형하실 수 있습니다. 겉면에서 모두 겉뜨기로 떠줄게요. 편물을 돌려 앞면도 모두 안뜨기로 떠줍니다. 이렇게 되면 경사뜨기와 안목 늘림을 진행했습니다. 전체적인 라인이 살짝 원만하게 표현되면 완성이에요. 안목 늘림을 시작한 이 부분부터 대략 6에서 7cm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안목이 좀 더 파였으면 좋겠어. 그럼 이 길이 더 늘려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실을 한번 끊어주고요. 우리는 반대쪽 앞판 코를 주워줄게요. 뒷판 편물의 겉면을 보고 펼친 후에 오른쪽 어깨에서 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에 마지막 코 부위에 바늘을 넣어 코를 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실을 가지고 와서 고리를 만들어 코를 빼내어 주세요.
왼쪽 어깨와 동일한 코스를 주어줍니다. 이쪽 어깨에서는 바로 경사뜨기를 시작할 건데요. 안뜨기를 3코 뜬 후에 편물을 돌려 겉면 경사뜨기를 진행할게요. 역시나 실을 앞으로 가지고 와서 안뜨기 방향으로 코를 걸러줍니다. 그런 후 똑같이 실을 쭉 뒤로 당겨 더블 스티치 만들어주세요. 다음 코를 겉뜨기로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편물을 돌려 안쪽 면이 되었을 때 안뜨기로 뜨다 보면 이렇게 더블 스티치를 만나게 되고요. 진행 방향이 안뜨기이니까 두 코를 한 코처럼 한 번에 바늘에 넣어 안뜨기로 떠주세요. 그리고 두 코 더 뜬 후 다시 편물을 돌려 겉면에서 더블 스티치 만들어줍니다. 남은 코스 겉뜨기 해주고요. 편물을 돌려 안쪽 면에서는 더블 스티치 정리하고 그리고 두 코를 더 나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독일식 경사뜨기를 끝까지 진행해주세요. 앞면을 뜨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더블 스티치를 정리하고 두 코를 더 뜨게 되면 코수가 딱 맞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뜰 때에는 겉뜨기를 한 단 더 뜨고 안뜨기를 한 단 더 떠서 양쪽 단수를 맞추어 줍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어깨 경사뜨기가 진행되었죠. 이제 안목 늘림 진행할게요. 여기서 안목 늘림은 끝코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한 코 남을 때까지 겉뜨기 쭉 해주고요. 마지막 코를 KFB 해줍니다. 그리고 앞면은 모두 안뜨기 해주세요. 여기서는 끝코를 KFB 해주는 것을 포인트로 잡고 왼쪽 앞판과 동일한 횟수만큼 늘림을 진행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늘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마코 늘림 해야 되겠죠? 역시나 겉뜨기로 끝까지 떠주고 난 다음에요. 가마코 두 코, 왼쪽과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안뜨기로 떠주세요. 그리고 겉면이 되었습니다. 다시 겉뜨기로 쭉 뜨고 난 후 가마코 4코 해주고요. 동일하게 앞면을 모두 안뜨기로 떠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양쪽 앞판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겉면을 쭉 뜨면서 양쪽 앞판을 연결해 줄 거거든요. 겉뜨기로 쭉 오른쪽 앞판을 떠주고요. 여기서 가마코를 진행해서 왼쪽 앞판과 연결해 줄 건데요. 이때 가마코 코수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뒷판 코수에서 지금 현재 양쪽 앞판 코수를 빼서 남은 코수만큼 가마코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앞판 코를 쭉 가지고 와서 바로 이어서 그냥 겉뜨기 떠주시면 연결이 돼요. 쭉 왼쪽 앞판에 남은 코를 떠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마코를 진행하면서 두 코를 연결해 줬어요. 이 부분은 지금 뒷판 우리 아몰 늘림 하기 전에 시작 코스 만든 코스와 동일하게 될 거예요. 겉뜨기는 모두 겉뜨기, 안뜨기는 모두 안뜨기를 뜨면서 겉면과 앞면을 반복해 줍니다. 어디까지 반복하냐면 우리 처음에 아몰 늘림 하기 전 그 시점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판도 뒷판과 동일하게 아몰 늘림을 진행할 건데요. 뒷판에서 진행했던 1번 늘림, 2번 늘림을 앞판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뒷판 아몰 늘림 하기 전에 센치로 길이를 재놓고 제가 단수도 한번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앞판을 뜰 때 이 단수를 체크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때 단수는 어떻게 체크하면 좋냐면 어깨 쪽 단수를 활용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앞판도 아몰 늘림을 모두 하고 왔습니다. 뒷판과 동일하게 1번 늘림, 2번 늘림 진행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앞판과 뒷판을 이제 이어볼게요. 앞판을 뜨고 있었기 때문에 앞판을 모두 겉뜨기로 끝까지 떠주세요. 그런 후 앞판과 뒷판을 연결할 건데요. 이때 가마코를 진행할 겁니다. 이 가마코는 어디서 나왔냐면 맨 처음 우리 가슴 단면을 결정할 때 3번 늘림이 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3번 늘림을 4코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8코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4코는 단면적인 계산이고요. 우리가 앞판과 뒷판을 연결하기 때문에 앞판에 4코, 뒷판에 4코 합하여서 8코를 진행하면 코수가 딱 맞습니다. 그리고 뒷판 편물을 가지고 와서 역시나 겉뜨기 쭉 하면서 연결하면 되는데요. 편물이 꼬이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고 연결해주세요. 뒷판을 쭉 이어서 겉뜨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가마코도 역시 동일하게 진행해주고요. 그리고 앞판과 연결해줍니다. 역시나 편물이 꼬이지 않았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앞판과 연결해 주세요.
이때 저는 여기서 시작 마커를 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마코가 8코를 진행하잖아요. 그 중에 4코는 앞판, 4코는 뒷판의 거니까 이 4코, 가마코 8코의 중간, 고기가 완전 겨드랑이 딱 옆면입니다. 여기에 시작 마커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의 편물은 이런 모양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원통으로 쭉 뜨면서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떠주시면 돼요. 메리아스 뜨기로 원통 뜨기를 할 때에는 겉뜨기로만 다 뜨면 됩니다. 앞면을 뜰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겉면만 계속 보면서 겉뜨기로만 계속 뜨면 됩니다.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고무단으로 변경해 고무단을 진행하고 돗바늘 마무리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고무단을 떠볼 건데요. 고무단을 뜨기 위해서 바늘을 변경해 줄 거예요. 자, 마커를 넘겨주시고요. 이제 고무단, 한 코 고무단을 뜰게요.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 반복하는 게 한 코 고무뜨기입니다. 마커 전까지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를 반복해서 와주세요. 마커 전에 안뜨기로 끝났습니다. 우리 편물은 짝수니까 안뜨기 딱 맞게 끝날 거예요. 자, 그럼 마커 넘겨주시고 이제 보이는 대로 떠주시면 되거든요. 겉뜨기는 겉뜨기로, 안뜨기는 안뜨기로. 그럼 한 코 고무단을 원하는 길이만큼 뜨고 와주세요. 저는 이만큼 뜨고 왔어요. 우리 이제 돗바늘 마무리 해볼게요. 내가 마무리해야 될 편물 3배 정도 되는 길이의 실을 끊어주세요. 그리고 돗바늘에 연결해줍니다. 자, 마커를 제거해주면 우리는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될 거예요. 돗바늘 마무리를 할 때 겉뜨기는 안뜨기처럼 뜰 거고요. 안뜨기는 겉뜨기처럼 뜰 거예요. 그럼 처음 시작, 겉뜨기 코를 안뜨기처럼 뜨고요. 그리고 안뜨기 코는 겉뜨기처럼 뜹니다. 겉뜨기 코는 겉뜨기 코끼리 연결해 줄 거고요. 안뜨기 코는 안뜨기 코끼리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그거 규칙 하나 생각하고 갑니다. 겉뜨기 첫 코죠. 실이 나와 있는 고리의 왼쪽 가닥. 세로 바늘에 있는 코를 안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해 줍니다. 뒤에 살짝 나와 있는 실 정리해 주시고요. 쭉 당겨줍니다. 그때 끝까지 당기지 마시고 고리 정도 남겨줘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더 찾기가 쉽거든요. 자, 이 고리가 남겨져 있죠? 이 고리를 쭉 당겨줄 건데 안뜨기 코는 뒤쪽으로 당겨줘요. 이 실이 통과되고 있는 고리가 보일 거예요. 이게 코거든요. 안뜨기 코는 뒤에 있는 코를 걸어와서 안뜨기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떠줍니다. 자, 뜨기 전에 우선 뒤에 남겨둔 실 정리해주고 쭉 당겨주세요. 역시나 고리 남겨주고 겉뜨기는 앞에서 당깁니다. 앞에서 당겨주면 코가 보이죠? 다시 왼가닥과 겉뜨기 코, 안뜨기 방향으로 쭉 정리해주고 쭉 당겨줍니다. 안뜨기 코니까 뒤쪽에서 당겨줍니다. 실이 통과되고 있는 고리 걸고 안뜨기 코는 겉뜨기처럼 실 정리해주고 쭉 당겨주세요. 겉뜨기 코니까 앞에서 당기고 연결. 안뜨기 코니까 뒤쪽으로 당겨서 코 찾아서 연결. 이렇게 돗바늘 마무리 쭉 하시면 되는데요. 돗바늘 마무리 할 때 너무 많이 당겨서 하지 마시고 적당히 텐션을 가져주세요. 자, 이렇게 끝까지 뜨고 올게요. 자, 마지막 코 안뜨기 뒤에서 당겨와서 안뜨기 코까지 떠주었습니다. 마지막에 떴던 두 코가 지금 한 번씩밖에 안 떠진 상태거든요. 다시 앞에 겉뜨기 코와 첫 코 겉뜨기 코, 요 오른 가닥. 첫 코 겉뜨기 코가 왼 가닥은 아까 우리 처음 뜰 때 연결했지만 오른 가닥은 연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른 가닥과 이렇게 안뜨기 방향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안뜨기 코도 뒤쪽으로 당겨서 코 찾아주시고 방금 넣은 이 첫 겉뜨기 코 라인에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딱 예쁘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은 뒤쪽으로 보내서 실 정리해 줄 건데요. 고무단에서 실 정리할 때 이렇게 감아가면서 실 정리하면 깔끔하게 실 정리 될 거예요. 자, 실은 끊어주시면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우리 소매 고무단을 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1mm 작은 바늘, 4mm 바늘을 준비할 거예요. 저는 보통 고무단을 뜰 때에는 0.5mm 작은 바늘을 쓰는데요. 5mm를 지금 몸판으로 뜨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4.5mm로 고무단을 작업합니다. 그런데 소매랑 목 부분은 조금 탄탄한 고무단을 원하기 때문에 1mm 작은 4mm 바늘을 이용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0.5mm 작은 바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코수를 좀 줄여주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코는 여기 겨드랑이 지점 우리 가마코 진행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진행할 거예요. 우리는 가마코 8코 진행했기 때문에 8코 중에서 중간 4코째 지점을 찾을 거예요. V의 중심에 바늘을 넣고 코를 주워주면 되겠습니다. 코에서 코를 주울 때는 한 코에 하나씩 주우면 되거든요. 요렇게가 한 코죠. 한 코를 지나서 V의 중심에 바늘을 넣어 코를 주워주면 됩니다. 우리가 가마코를 단면으로 계산했을 때 4코죠. 그래서 저는 4코를 주워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대각선 코줍기를 진행할 거예요. 대각선 코줍기에서 규칙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코에서는 한 코에 한 코씩 주워줍니다. 그리고 대각선에서는 반 코에 하나씩 주워줄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가마코 4코 진행했죠. 그래서 코에서 코를 주울 때는 4코를 주워주면 돼요. 그럼 여기가 가마코 첫 지점이니까 여기서 주워주면 되겠는데 이렇게 주워주면 여기가 단차가 너무 많이 생겨요. 여기서 요 반코 지나서 반코라고 하면 요 한 가닥을 지나서 여기서 한 코를 더 주워줍니다. 그리고 또 반코 지나서 여기가 이제 첫 코인 거죠. 여기를 주워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 코에 하나씩 4코를 주워줍니다. 한 코는 이미 주웠으니 3코 더 주우면 되겠네요. 평면과 평면 사이에 한 코를 더 주워서 단차를 줄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나 다음에도 2코 가마코를 진행했는데 단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반코 지나서 한 코 줍고 그리고 한 코에 하나씩 2코를 주워줬습니다. 여기서는 대각선 늘림이에요. 대각선 늘림에서는 반코에 하나씩 주워줄 거거든요. 반코라고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기둥 하나를 지나서 주워줄 거예요. 그러면 기둥 하나를 지나서 이렇게 한 기둥을 지나서 쭉쭉쭉 주워주면 되는데요. 여기가 M1 늘림을 한 부분이에요. 늘림을 한 부분에서는 꼭 한 코를 여기에 주워주는 게 우리가 나중에 코를 다 주웠을 때 예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한 코를 주워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위로 올라가는 부분 한 코 주워주고 늘림에서 한 코 주워주고 이런 식으로 대각선에서는 반코에 하나씩 주워줍니다. 늘린 부분을 모두 주워주고 나면 이제 단이 나오거든요. 요 사이에 가로선을 하나 지나서 요 구멍마다 한 단마다 주워주면 돼요. 그런데 보통 게이지를 확인할 때 코보다 단이 많죠. 단을 모두 다 주우면 코가 너무 많아서 울게 됩니다. 심코를 주면서 주워주면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우리가 주워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안 줍고 그냥 다음 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단씩 심코를 주면서 코를 주워주면 돼요. 도안을 보고 뜨시는 분들은 도안에 정해진 코수가 있으니 그 코수에 따라서 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쪽 단을 모두 줍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깨 부분을 지나게 되거든요. 이때 우리가 반 코씩 이제 어긋나게 돼요. 어깨 부분을 지날 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긋나도 너무 놀라지 않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 단수도 똑같이 필요한 만큼 주워주시고요. 대각선 늘림에 왔어요. 여기도 M1 늘림한 부분이 있겠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이 늘림한 부분, 이 코에 꼭 바늘을 넣어서 코를 주워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각선은 반코에 한 코씩 주워주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가마코 늘림이에요. 또 평단을 주울 때는 한 코에 한 코씩, 또 평단과 평단을 지나갈 때는 반코 추가로 주워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평단이죠. 4코를 추가로 주워줬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몸통 연결식 가마코 지점에서 원래 4코를 주어야 되는데 제가 5코를 줍고 있어요. 그 이유는 몸통과 연결할 때 가마코 진행한 부분은 편물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V의 중심에서 코를 줍게 되면 반 코씩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4코를 맞춰서 주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5코를 주었는데요. 전체 코수를 짝수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전체 코수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결정하시길 바래요. 여기에 시작 마커 하나 걸고요. 이제 고무단을 작업할 거예요. 우리는 한 코 고무단을 진행할 거예요.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 반복해서 한 코 고무뜨기를 진행해 주세요. 한 단을 모두 뜨고 왔습니다. 여기가 시작 마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는 보이는 대로 떠주면 되는데요. 겉뜨기는 겉뜨기로, 안뜨기는 안뜨기로 쭉 연결해서 한 코 고무뜨기를 원하는 길이만큼 진행해 주세요. 저는 요만큼 뜨고 왔어요. 자, 이제부터 코막음을 진행할게요. 소매 쪽 라인에서는 굳이 돗바늘 마무리하지 않고 퍼시어 코막음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코, 두 코를 보이는 대로 떠서 먼저 뜬 코로 덮어 씌워줍니다. 다음 코 또 뜨고 덮어 씌워주고요. 그리고 다음 코 보이는 대로 떠서 또 덮어 씌워줍니다. 이렇게 끝까지 덮어 씌워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진행했고요. 마지막 코는 쭉 당겨서 실을 끊고 쭉 빼주세요. 돗바늘로 바로 정리해 볼게요. 원통뜨기 할 때에는 이렇게 첫 코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주고 그리고 마지막 코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한 가닥을 넣어주면 코의 모양이 이어지게 정리가 될 거예요. 코는 뒤쪽으로 보내요. 고무단 사이사이에 실을 숨겨주시면 됩니다. 펼쳐보시면 이런 느낌이 될 거고요. 처음에는 조금 약간 오그라드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무단은 세탁하고 나면 살짝 늘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편물이 될 거예요. 반대쪽 소매도 동일하게 작업해줍니다. 이제 우리 목둘레를 작업해 볼게요. 목에 코를 주울 때는 앞면보다는 뒷면으로 돌려서 뒷목부터 주워주시면 나중에 마지막 마무리한 부분이 그렇게 티나지 않고 괜찮을 거예요. 이 목둘레 코를 주울 때도 규칙 한 가지 기억하시면 코에서는 한 코에 하나씩 모두 주워줍니다. 평단에서는요. 그리고 대각선에서는 반 코에 한 코씩 주워주고요. 그리고 단에서 코를 주울 때는 심코를 주면서 주워주면 됩니다. 이 규칙만 지키시면 모든 코줍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뒷목 부분은 우리가 평단이죠. 그래서 한 코에 한 코씩 주워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 코에 이렇게 바늘을 넣고 실을 걸고 빼내주세요. 그래서 한 코에 한 코씩, 한 코에 한 코씩 코를 주워줍니다. 뒷목에 필요한 코수만큼 다 주워주세요. 자, 이제 앞목으로 넘어갈게요. 앞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우선 첫 번째로 경사뜨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단수가 일정량 있을 거예요. 이 단수에서는 아까 우리 단에서 코를 주울 때처럼 라인을 쭉 살려서 코를 주워주면 되는데요. 한 심코를 한 코 정도 주면서 주워주면 됩니다. 여기 첫 늘림을 한 부분이 살짝 늘어져 있을 거예요. 그쵸? 이 부분은 이렇게 옆면을 이어서 이런 식으로 코를 주워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은 아예 안 주워주셔도 돼요. 코를 주울 때 팁은 내가 잘못 떠서 구멍이 크게 생겼다. 그럼 그 부분은 코를 줍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차피 심코는 어느 곳에나 들어가는데요. 이 심코를 적절하게 배치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꼭 코를 이렇게 딱 맞게 주워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각선이 나왔어요. 대각선은 동일하게 늘림한 부분은 꼭 코를 주워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대각선으로 진행하면서 한 코 주워주고 또 늘림한 부분 주워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주워줍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평단이죠. 평단에서는 한 코에 하나씩 주워주고요. 평단과 평단을 지나갈 때 반코, 또 평단에서는 한 코에 한 코씩, 그리고 평단과 평단을 지나갈 때 반코 이렇게 주워줬습니다. 그리고 앞목 가마코 부분에서도 평단 쭉 주워줄게요. 자, 이제 반대편 또 늘린 부분이 되었습니다. 평단이죠. 평단 되기 전에 경계에서 한 코 주워주고 평단은 4코 진행합니다. 그리고 경계에서 한 코 주워주고 또 2코 이렇게 하면 평단은 모두 주워줬고요. 그리고 대각선에서는 반코에 한 코씩 주워주면서 늘림한 부분 잘 체크해서 주워주시면 됩니다.
대각선을 모두 주었으면 경사뜨기 한 단수에서 한 코 정도 심코 주면서 쭉 주어주세요. 자, 이렇게 모든 코를 다 주었습니다. 여기서 시작 마커 하나 걸어주시고요. 한 코 고무뜨기를 해줍니다.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반복해서 끝까지 떠줄게요. 한 단을 모두 뜨고 왔다면 보이는 대로 겉뜨기는 겉뜨기로, 안뜨기는 안뜨기로 뜨면서 원하는 길이만큼 떠왔다면 몸통 돗바늘 마무리한 것을 참고하셔서 돗바늘 마무리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목둘레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라운드넥 베스트도 예쁘게 완성되었길 바랍니다.